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넉살을 키우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넉살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넉살을 키우려면 자존심이 박살이 나봐야 됩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망가져 봐야 넉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넉살 못 만듭니다.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자존심이 제일 박살이 난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19살 때였나? 수능 끝나기 전후였는지 그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친구가 대신에 알바 대타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하필 그 친구가 고깃집에서 일하는 날이었는데 어떤 가든이었어요. 되게 큰 가든. 근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대타로 간 거죠. 고깃집 서빙 고깃집에서 하는 일들 전혀 모르고 그냥 갔어요.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알바들은 많이 해봤지만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완전 너무 바쁜 거예요. 딱 가자마자 막 그 닦아야 될 거 천지에다가 손님 서빙에다가 막 불판 닦아야 되지 막 이러는데 뭘 해봤습니까 제가?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막 일하니까 일이 익숙해지지도 않고 느리고 이러니까 막 사장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데 왜 데리고 왔냐 막 이러면서 대놓고 막 쿠사리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받았던 일당을 받을 때도 그냥 사장이 수고했어 고생했어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돈 딱 던져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물론 그 사장이 좀 빌런 느낌도 강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일을 못했으니까 구박과 면박을 받은 거죠. 단 하루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받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그때 자존심이 제일 많이 망가졌던 순간 중에 하나라고 좀 순간 생각이 나는데,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그때 그 고깃집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교. 근데 저랑 친한 친구들은 아니었고 그냥 뜨문뜨문 봤던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아시다시피 학창시절은 누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공부 잘하네 못하네 부자네 아니네 잘나가네 안 나가네 싸움 잘하네 못하네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막 그런 수준에서 막 비교하면서 좀 더 쿨한 척하고 멋진 척하고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견적내잖아요. 그 학창시절은 다 그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 고깃집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뻑이던 좀 더 멋있는 척을 하던 쿨한 척을 하던.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 고깃집에서 박살이 났죠. 왜냐면 그 고깃집에서 그 친구들은 너무나 일을 잘하고 있었고 저는 정말 허접함 그 자체. 나 같아도 시급 반도 주기 아까울 정도의 그 실력과 스킬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느꼈죠. 나는 사회에 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평상시에 무시했던 친구들보다도 훨씬 하찮은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낮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인정이 됐어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노가다판을 한번 일을 하던 서빙 일을 하던 좀 힘든 일을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던 인정이 됐어요. 왜냐면 나는 그 자존심이 한번 박살이 나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심리적인 넉살 같은 게 생긴 거죠. 넉살의 다른 케이스를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내심 그런 경우 있어요. 면접을 보고요. 제가 면접을 보러 온 사람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제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한번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랑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전화던 카톡이든 문자든 그 인터뷰자한테 면접 본 사람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그러면 그 면접 본 사람이 어느 날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꼭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지금까지 제가 면접을 보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해왔지만 단 한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좀 약간 이게 넉살의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설픈 자존심이 있는 애들은 누군가한테 혼나면 상처를 받잖아요.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기 힘드니까.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고 넉살 있는 친구들은 아이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실수했는데 다음에는 꼭 정신 차리고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넉살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실실 웃으면서. 이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넉살 부릴 수 있는 겁니다. 나 강한 사람이야. 나 센 사람이야. 아무한테도 웃지 않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거야. 나는 무조건 우위에 있어. 나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이딴 게 강한 태도가 아니라고요. 사회에 나와봤자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구가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어도 다 대체제 있고요. 그렇게 혼자만 압도적인 스킬과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존심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넉살을 부리세요. 왜?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한 발짝이라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면 빨리빨리 그 땅을 박살 내시는 겁니다. 다행히도 어렸을 때 10대 때 20대 때 그냥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박살 나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 연애 실패해서 찐따가 돼보고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존심이 박살나면서 메타인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뭐든지 자존심을 박살내는 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까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습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믿는 거야. 근데 틀렸어요. 더 올라가려는 정체성을 만들려면 그 정체성을 깨야 더 좋은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바닷가재가 허물을 벗어야 더 강한 갑옷을 다시 장착하는 것처럼, 결론, 자존심을 박살내자. 그래서 넉살을 키우자. 넉살을 키우면 굉장히 재밌는 찬스들이 생기는 거고, 자존심 때문에 넉살을 키우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들이대고 박살나고 웃어버리고 죄송합니다 90도 인사하고 이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갔던 되게 허름한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이 딱 저희가 먹고 나오면 나이 80대인가 그러셨어요. 먹고 나오면 항상 나와서 90도로 저희한테 인사해 주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뭐 어릴 때 먹었으니까 뭐 먹어봤자 둘이서 막 뭐 먹어봤자 5만원? 4만원? 뭐 이랬을 거예요. 막 소주 한 잔에다가. 근데 그냥 그런 모습 보면서 느끼거든요. 어떤 경외심을 느껴요.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용기가 멋있고, 그게 더 당연히 리스펙 되죠. 더 숙이면, 더 웃으면, 더 넉살 부리면 더 존중받고 존경받을 겁니다.